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관련한 소식 정리해 드릴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황당한 짓거리들 계속하면서 우리 한국이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있고 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이 지금 북한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진짜 이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라는 자료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또 황당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체제 선전용으로 자주 동원하는 6.25 참전 노병들에게 태양절 특별 공급을 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모군란 때 모래를 섞인 쌀을 준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 군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김일성 생일, 일명 태양절을 맞아 전쟁 노병과 영예 군인들에게 옥수수를 특별 공급했다가 되려 욕을 먹고 있다고 RFA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당국이 최근 태양절 기념으로 노병들에게 1개월분 식량이라며 옥수수 15kg씩을 배급하며 원수님이 배려한 특별 공급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급을 받은 노병들은 아연 실색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각 지방 당국에게 태양절 맞이 특별 공급을 지시하면서 각 지방 당국에는 쌀 한 톨도 지급하지 않았고 명절 맞이 선물을 스스로 해결하라며 되려 주민과 지방 간부들을 갈취해 옥수수를 지급했는데 이마저도 형편없는 품질의 옥수수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급된 옥수수는 송치, 즉 옥수수 속과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실제 나달 중량은 공급량의 15kg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마저도 15kg을 그대로 공급한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7, 8kg 정도를 공급해 주민들이 받은 실제 옥수수 중량은 2에서 4kg 수준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면서 원수님과 당의 배려로 특별히 공급된 식량이니 당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식량난 속에 이번 특별 공급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북한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 태양절이나 또 열병식 이런 갈 때마다 이 북한이 6.25 참전 노병들 맨 앞줄에 세워가지고 막 열병을 하기도 했고 뭐 이랬는데 그 6.25 참전 노병들에게 6.25 참전했으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노병들에게 지급한 90살이 넘은 사람에게 이제 수고했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줘도 그분들에게 줘야 되지 않냐? 뭐 그거까지는 좋아요. 물론 우리나라를 짓밟아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사람들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또 외우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에게 지급하는 이 보상품을 이제 옥수수 15kg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각 지방 당국에다가 옥수수 15kg 니들 알아서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각 지방 당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예산이나 돈이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돈주들 아니면은 뭐 약간 넉넉한 사람들 아니면 없는 사람이라도 지어 짜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지역에 몇 명 있는가 이제 세보고 그 사람들에게 줄 걸 이제 짜내서 이제 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짜내서 줬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데는 15kg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 8kg 반밖에 안 준 데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옥수수를 이 상태에다가 껍데기 다 씌워가지고 수염까지 있는 거 그걸 담아서 줬다 이겁니다. 아니 옥수수를 주면 이 알갱이만 떼서 줘야죠. 이 상태도 아니고 알갱이만 떼서 줘야죠. 우리 쌀이라고 그러면은 뭐 벼 통째로 줍니까? 어디 뭐 볕단 집단까지 있는 것까지 줍니까? 옥수수 수염까지 있는 걸 줬다면은 볕단까지 있는 걸 그냥 준 겁니다. 그걸 이제 쌀알만 이렇게 탈곡해서 쌀알만 해야죠. 그걸 또 도정해서 진짜 딱 그 쌀만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우리는 쌀이라고 생각하지. 쌀 껍데기까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상태는 쌀 껍데기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수염까지 있는 걸 했으니까 거의 뭐 집단 채로 그냥 준 것이다. 그걸 이제 15kg 줬으면 이렇게 알갱이만 빼면 즉 쌀로 치면 이제 도정을 한 상태로 주면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고 야 은혜 갚아라 충성해라 그 나이 90살 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조국을 위해서
공화국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3년이나 싸웠는데 이게 뭐냐? 김일성 때, 그리고 고난의 행군인 김정일 때도 이러진 않았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김정은 정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거 도와주려고 어떻게든지 뒤에서 옆에서 또는 우리 모르게 사이드로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노력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 정부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말 안 들으니까. 왜? 이 사람을 뭐 신으로 생각하고 폐하로 생각하고 상전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빨리 좀 바꾸어서 여기 지금 가만 놔둬도 보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 코로나19 우리에게 참 불행인데 이 코로나19가 북한 인민들 전체를 장기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기회로 빨리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정권 바뀔 때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지 않고 일부러 그래서 다음 정권에게 북한 정권 무너뜨리라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팬데믹을 일부러 길게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한씩 들죠. 주요 선진국들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끝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 확보전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당국이 8월 대규모 백신 조달을 예고했는데요. 정부도 못하는 백신 대량 조달을 업체가 성사시켜 주목됩니다. 백신 수급 실패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정부가 어제 국내 제약사 중 한 곳이 해외 승인을 받은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며 8월부터 대량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인 휴원스 글로벌은 자회사인 휴메딕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보란 파마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측과 백신 완제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지난 16일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가 8월 백신 대량 공급을 예고한 것과 무관하게 업체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정부의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못하는 백신 대량 수급을 사원수 200명이 채 안 되는 중소기업이 해결하면서 정부의 백신 조달 업무 수행 능력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이 월 1억 도즈 규모로 국내에서 기술 도입 생산할 예정인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전염병 연구소가 개발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의 저가형 백신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메커니즘은 비슷하지만 임상에서 91.6%의 예방 효과를 보이며 유럽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수한 가성비의 백신입니다. 당초 이 백신은 삼상 실험 전에 사용 승인이 나면서 의료계의 질타를 받았지만 삼상 실험에서 우수한 신뢰성이 검증되고 푸틴 일가도 접종하면서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백신을 대량으로 국내에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중소기업, 비슷한 연봉을 받지만 철밥통으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보다 더 낫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이게 이제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인데 이거 처음에 욕 엄청 먹었죠. 그래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이거 스푸트니크 이제 맞았는데 그 맞은 거 이거 진짜 스푸트니크냐 모더나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 받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또 푸틴이 맞고 하던 그때는 이 삼상 실험 진행 중이었을 때 푸틴이 맞고 그럼 뭐 나도 괜찮으니까 국민들 다 맞춰 이제 이랬던 백신이었습니다. 근데 삼상 때 해보니까 러시아 측의 주장은 92% 이상 그리고 유럽 EU에서 또 이제 해본 겁니다. 91.6%의 예방 효과가 있더라. 야, 이거 91.6%는 엄청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뭐 70%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효과의 백신을 러시아가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직원수 177명의 중소기업이 러시아하고 미리 접촉을 해가지고 이 백신의 생산을 라이센스 생산을 한국에서 하게끔 된 겁니다. 1억 도즈, 월 1억 도즈. 엄청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아닙니까? 한 달 거만 딱 빼면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안심하고 다 맞을 수 있는 이런 분량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177명의 중소기업 회사가 이루어냈다. 우리 정부는 뭐 한 겁니까? 화이자에서 조금만 더 주문하면 니들한테 더 많이 줄게. 그리고 더 먼저 줄게 라고 한 것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돈은 4달러에서 5달러는 어디로 증발했는지 없고 이런 우리 정부가 보기에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뭔가 엄청난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저희 실제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버님이 84살이십니다. 만으로는 이제 아직 거기까지 안 됐지만 38년생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경남 양산이 그 3월 달부터 계속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방송이 나왔었어요. 4월 15일부터 어르신들이 이 화이자 접종을 하게끔 되니까 신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길래 화이자라고 하니까 그건 안전하겠다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하신 겁니다. 맞겠다. 그래서 4월 15일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맞게끔 시간이 세팅이 된 겁니다. 근데 4월 15일 됐잖아요. 지났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일정이 바뀌었어요. 어디냐? 4월 27일 양산 실내체육관으로 오세요.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아버님 가지 마세요. 가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녹십자 제약회사에 다니는 임원이 있는데 그 임원 그 친구 이야기로는 양산에는 양산 부산대 병원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아주 초저온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만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다른 데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양산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장에 모인다? 이 말은 그런 초저온 냉동 보관이 되어야 하는 이런 백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가 4월 15일 즉 어제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세상에 84살 된 노인을 화이자 맞힌다고 신청을 받아놓고 그리고는 화이자 맞춰준다고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오라고 해놓고 그날 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시요. 하고는 실내 체육관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맞히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얘들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사기쳐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도대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고 나서 그 노인들이 화이자 줄 알고 가서 맞았던 노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불행을 당하게 되면 또 기저질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쁜 놈들인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우리 양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백신을 많이 그것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냐. 이거 혹시 안 그래도 좀 램덕 되니까 우리가 단체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 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 할까 봐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램덕 가속화돼 가지고 아예 임기도 못 채울까 봐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 정권 채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자기 사적인데 사람 목숨 가지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자, 혹시나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화이자 맞춰준다고 어르신들 신청받고는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 그 지역의 최고의 병원이 아니고 갑자기 어디 그 공공기관 이런 데로 와라 해서 접종 맞추면 그거는 화이자 모더나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단체 집단 소송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한 자들 전부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두 정상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한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4월 15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은 최근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로 극한의 대립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한미일 문제도 협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후쿠시마 이슈를 한중 연합 대응 구도로 프레임을 짜며 일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입장인 미일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민주당 외교안보정책의 마쿠 실세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석좌는 최근 CSIS가 만든 인도태평양 지역 각국의 협력 관계에서 각국의 연결선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점선만 있고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라면서 한국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점점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와 CSIS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심각한 외교 무능을 보여주며 주요 이슈에서 국제사회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자유 서방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현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인데요. 한반도 문제를 미일 정상이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배제하는 이러한 상황,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고 아직 실제로 오프라인 정상회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말 대통령 맞냐? 아니면 건강은 진짜 이상 없냐? 이제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첫 번째 오프라인 실제 대면 정상회담 파트너가 이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가 총리가 미국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 국무부에서 핵심 의제는 인도 태평양 정책 뭐 그런 거 아니고 북한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 립서비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립서비스고 실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동해에서 또 남해에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또 강력한 규모의 실제적인 규모의 그런 군사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건 뭔가 이 적진에 들어가서 강제 진입 작전 후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하는 훈련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상정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미국과 일본이 연합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북한의 처리에 대한 자 북한 앞으로 이제 스가도 지금 이제 뭐 최고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바이든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우리 앞으로 이 북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 문제는 한국하고 제일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한국하고 선을 딱 끊어놓고 그 선에 맞추어서 다른 나라와 방안을 협의하는 거 이게 순서였고 그동안 그래 왔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한반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왕따가 되고 있어요. 왜냐? 스스로 같은 편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지금 뭐 방출수 문제도 IAEA에서 분명히 이거는 뭐 20년에 걸쳐서 아주 미량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방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KBS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IAEA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처럼 KBS는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 우리 야당도 이 후쿠시마 방출수 문제를 아주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던데 이러다가 국민의힘도 미국에게 체인지 당해야 할 그런 똑같은 대상으로 지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이성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IAEA에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제소하겠다라니까 일본 자민당에서 제소를 해라. 제소되지도 않겠지만 제소하는 그 순간 이들은 큰 치욕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일부러 폭발시키는 마지막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지금 이 후쿠시마 방출수 문제를 가지고 반일 감정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여기에 우리는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한국 문제를 왜 이렇게 우리가 나서지 못하냐. 바로 이 도표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CSIS, 세계 최고의 이 국제정치 그 연구소죠. 여기에서 내놓은 도표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조그만 원이 한국인데, 한국은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뭐 인도하고 전부 다 점선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실선이죠. 실선. 이거는 협의가 끝났다. 합의 봤다. 이 말입니다. 실선은. 점선은 뭐냐? 협의 중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협의 중인 것도 한국은 미국하고 블루닷 네트워크 한 아이템 뿐이에요. 나머지는 뭐 끝났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도 다른 거 전부 다 깨지고 블루닷 네트워크 하나만 대화 중이고, 일본하고는 전부 다 뭐 모든 사안에서 대화만 하고 있고, 인도하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미국,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은 전부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협의가 다 맞춰서 합의가 들어간 이런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다라는 도표 아니겠습니까? 이거 빅터 차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CSIS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국제 정치 문제 싱크탱크에서 만든 도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표인데, 아마 여기다가 차이나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하고는 막 실선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도표가 나올 텐데, CSI에서 거기까지는 안 했네요. 아무튼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산 사회주의 국가, 불량 국가들하고만 친한 이런 대한민국, 이게 자꾸 이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